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12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나올 경제 지표들과 또 리스크가, 경제학적 리스크가 여러분들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번 주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7% 상승하면서 2,445포인트 선에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하면서 734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세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사연관 차장, 그리고 유영아 과장까지 모시고 네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장 전에 저희가 시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들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더니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1%대 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1,200원대로 내려앉은 그 종가를 유지를 했지만요. 이 국내 수출입 지표 11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상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연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독세가 확대되면서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해결과 이 노동시장의 둔화를 겨냥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가까이 뛰어오르고 코스닥도 0.18%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흐름과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600개 넘는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서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의 주가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특히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이 국내 수출입 지표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이 약세가 연출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1위는 파나소닉, 3위는 중국의 CATL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69,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5% 넘게 뛰어오르면서 3,000원 상승한 587,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보합권으로 다시 들어서면서 81,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 붉은 기운이 더 많이 맴돌았던 목요일장과는 달리 금요일장에서는 6위부터 10위 종목 모두에도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새파랗게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1% 넘게 빠지면서 55,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위 그리고 7위부터 8위부터 10위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0.5%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72,200,000원 선에, 그리고 네이버는 1% 넘게 가장 큰 폭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000원 상승한 187,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장에서 800개 넘는 종목이 내리면서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하락세가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낙폭이 특히나 두드러진 가운데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주에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업종과 테마를 가리지 않고 한 방향성을 보였는데요. 이 코스닥 시총의 순위가 변동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의 주가를 이어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18% 빠지면서 10만 9,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0.36% 약보합, HLB는 2%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3만 1,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모두 내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이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으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빠진 13만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는 전장의 주가를 이어가서 13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리노공업과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펄어비스는 0.89% 강보합하면서 4만 5천 원 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보셔야 할 특징주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인동 첨단 소재가 이 볼리비아에서 122만 톤 규모의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서는 한국이 이 리튬 부국인 볼리비아와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30일에는 한국과 볼리비아 이 양국의 미래 협력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금양, 리튬 관련주의 흐름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종목인데요. 12월부터 다시 상승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 넘게 뛰어오르면서 32,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6일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상하이도 방역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대규모 시위에 영화관도 재개를 하고 또 봉쇄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속속히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장품 관련주와 면세 관련주, 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화장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1%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2% 넘게 뛰어오르면서 8,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관련주인데요. 오늘장에서 0.39%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76,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음 특징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고 또 감동과 주연 배우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내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바타 물의 길, 이른바 아바타2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전장에서는 2% 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아바타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제공하는 영화로 알려졌죠. 이 월트 디즈니의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SF 라이프 디자인의 주가, 오늘장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16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일어났죠. 이게 확대되면서 휘발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정유주의 주가가 강세를 이루는 모습 함께 살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관련 종목으로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17%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종가가 5.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4,7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SCM 생명과학입니다. 이 SCM 생명과학이 개발한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았죠. 이 확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상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0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이지케어텍입니다. 112억 원 규모의 강원대학교 병원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7% 넘게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하락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특히나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들의 발언을 삼가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장에서 큰 폭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바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장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와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좀 빠졌죠. 일단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1% 넘게 좀 빠졌고, 코스피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1.8%나 빠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했을 텐데, 근데 제가 금요일 날에서 신의 한수 때서도 얘기를 했었고, 소통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아침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급락할 위치에 있는 흐름들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 때에서 저점 매수할 종목들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썼는데, 왜냐면 미국 시장이 빠져야 우리나라 시장이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혼자 자체적으로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미국 시장이 한 4% 정도 이상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날 미국 시장이 고용 발표를 하면서 흔들렸다가 다시 꼬랑지 달면서 다우존스는 플러스를, 나스닥은 약간의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흔들렸다가 다시 들어주는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둘 다의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전날 이 모양이 아니고 장대 음봉으로 이쪽으로 11,000을 깨면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오늘 밤에 이렇게 1,500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돼야 이제 박스권 저점으로 여기를 한번 깰까 말까 고민한 다음에 깨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은 나스닥의 그 목표치는 한 7,000, 6,000포인트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은 미국 시장은 여기를 지지를 하고 21선, 61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여기서 넘어가기 위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고, 왜 넘어가려고 그러냐면은 유럽 시장과 다우존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유로존스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은 한 이쯤에 있는 모양이고, 유로존스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뭐 등등등의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여기를 넘어갔고, 강하게 돌파가 된 상태에서 떠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도 비슷합니다. 나스닥은 이쯤에 있는데, 얘는 이만큼이 올라갔죠? 지난 8월에서 9점도 돌파를 했고, 그러면 나스닥도 지난해에 있었던 8월 고점 돌파하면 좋죠. 근데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서 우상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기술주들의 반등, 그리고 뭐 그런 흐름들의 반등들을 주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직 미국 시장이 뭐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강해지기를 좀 더 기다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의 모습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날이 있고요. 9일 날에서는 인텔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을 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그 이재용 회장과 뭐 면담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 뭐 IT 섹터들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날에서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소비주들이 강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중국 소비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일단은 게임주보다는 여행주 그리고 화장품,
지금 화장품 섹터들인데 일단 지수가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좀 더 밀리고 있어도 화장품 섹터들은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지금 강하고 화장품 여행주 그러면 결국은 이 흐름이 이제 중국 소비주로 순환하게 되면 OTT 관련주들도 중국 소비주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엔터주도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카지노 관련주 쪽도 순환할 수 있는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 애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또 움직이는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래서 뭐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해임,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뭐 대동, TYM, 수산중공업, 현대에버다임, 뭐 대모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쪽들이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지수가 급등을 하진 않으니까 보면은 코스피도 마이너스 0.3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뭐 강하게 위로 뻗어가질 않으니까 일단은 테마주의 흐름들이 강한 것 같은데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아침서부터 시장이 흔들린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 쪽에서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아직 안 올라갔던 수급이 좋은 쪽들 이런 쪽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9일날 이제 인텔에서 방한을 하면은 관련된 이제 섹터로 많이 못 올라갔었던 IT 부품주들 뭐 근데 지수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권역에 있어서 IT 부품주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9일이니까 옵션 만기 끝나면 전후로 뭐 IT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 올라갔다 그러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런 쪽으로 매매를 일단은 매매를 하기에는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뭐 10%씩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다. 결국은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가면서 다시 미국 시장에 따라가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양봉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방으로 산타랠리가 나온다라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뒤늦게 움직이지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따라갈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급락만 하지 않고 계속 살살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안하게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종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지수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0.20% 상승폭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만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2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현재 뭐 전형적인 어떤 금요일 주말 약세 때문에 약세를 보였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아직까지 특별한 뭐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연말에 대한 어떤 그 산타랠리 기대감은 여전히 좀 상존을 하고 있고요. 또 지수가 견조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의 또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에 한번 그 전체적인 어떤 큰 예상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급락 일주일 조정, 그다음에 이제 쌍바닥 눌림목, 그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 눌림목 이런 형태들이 되면서 현재 21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좁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2, 3주 상승 정도 되고 이제 지금은 일주일 하락, 일주일 행보, 또 일주일 정도의 행보의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강한 상승 어떤 에너지 비축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월요일 날 이제 상승 출발할 걸로 좀 전망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아마도 강하게 좀 출발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거래소 지수 차트도 약간 이제 비슷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찍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크게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21선을 좀 찍고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소 현재 가파른 상승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한 번에 충격이 약간 올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현재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에 어떤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주초 상승, 그 다음에 주말 약세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반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주봉의 차트로 이제 보면은 지난주는 이제 상승 삿바형 약간 변형적인 형태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비슷하게 이제 상승 삿바 형태의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을 약간 뭐 돌파를 하려는 흐름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현재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초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약간 현재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전체 큰 흐름들은 이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기대가, 물론 일부는 현재 75bp를 좀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현재 금리 인상 둔화된 어떤 여론들이 또 전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시장이 좀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전체적인 좀 상황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전체 어떤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대한 선전 때문에 다시 한번 치맥 관련된 이슈가 좀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와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제주 맥주가 좀 있죠. 그래서 제주 맥주 부분들도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주저앉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2단 상승에 대한 일단 조정,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클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 사이로는 현재 상승에 있던 상승 반전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좀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개별적인 요소가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의 흐름들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장품주도 오늘 순환매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현재 SCM 생명과 그다음에 스킨앤스킨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청당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순환매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현재 언급을 했던 종목이 코리아라는 종목, 그다음에 항공상품, 그다음에 항공양품 제조 이런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직전 고점을 강하게 하기 전에 2, 3일 전에 눌림목 때 연달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갭상승에 아랫골을 달고 망청 양봉이 되면서 강하게 약간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적으로 보면은 한국화장품하고 항공항공 제조
이런 종목군도 아직 뭐 거래량들이 그렇게 활발한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현재 3일용도 좀 쉬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긍정적인 흐름들을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연달아서 한국향 제조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하고 고점에서 1, 2, 3, 4, 5 오늘까지 5일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이 하나의 조정 변곡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연동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토니모리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연달아 연속 이틀 현재 상승했던 흐름들인데 직전 고점을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많이 나와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화장품주의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좋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섹터는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강세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제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참고를 좀 해야 될 현재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같은 경우는 현재 가온칩스, 그다음에 넥스칩 이런 종목이라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한번 크게 급락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추가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보통 역회된 숄더로 이제 보자면은 가바닥, 진바닥 형태의 최근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현재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매물대 소화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매물대 소화는 아닐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갭상승을 동반한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중요한 추세선 돌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본격적인 상승했던 시그널 캔들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온칩스도 갭상승을 동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 시그널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넥스트 칩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이제 최근 형태로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차트 흐름, 그 다음에 21선과 61선이 이제 또 수렴이 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직 크게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LX 세미콘,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LX 세미콘도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대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은 종목군 중에 좀 하나다 생각됩니다. 전체 차트 흐름은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상승한 거에 대한 절반 정도 현재 조정을 보이고 횡보하다가 이제 터닝하는 과정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수 상승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적게 오르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의 형태를 좀 띄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주 관련된
부분들 좀 필요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뭐 잠깐 언급을 더 드리면은 뭐 현재 괜찮은 부분들은 현재 SFA 반도체, 그다음에 네테스 아크 뭐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더 본다면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삼각 수렴형의 어떤 끝자락에서 현재 이제 반등의 어떤 그 성공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고, 오랫동안 21선과 61선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어떤 상방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현재 그 화장품 업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업체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언급을 안 했지만은 현재 진단키트 업체도 오늘 뭐 수젠텍, 휴마시스 등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 첫 번째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0.62% 정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초반에 지수가 상승하고는 있어요. 코스피 말씀해 주신 대로 한 3포인트가량 강보합권 정도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아요. 벌써 지금 21분가량 지난 시점에서 940억의 매도가 외국인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전기전자죠. 700억 이상을 전기전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의 연속성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거죠. 사실 11월에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어요. 코스피에서 4조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와서 지금 이제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수급 흐름이 펼쳐지면서 글쎄요,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연말에 펼쳐지고 있는 수익률 게임이 끝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수급적인 면들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오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는 업종이 뭐냐? 유통업종 매수하고 있죠.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이런 쪽들, 중국 쪽에서 백지 시위 때문에 리오프닝 그리고 코로나 제도 정책을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게 주요하게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리오프닝 효과들을 중국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크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과도한 상승, 그리고 연말의 수익률 게임으로 단기 순환매 이런 성격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예전에 비중이 굉장히 컸었던, 그리고 지금도 큰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돼 가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브랜드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비 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익 비중은 감소되는 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론 최근에 유럽이라던가 미국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 그리고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엎어진 소비를 커버해 주기에는 너무나도 큰 비중 대 작은 비중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쪽은 소폭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금 쪽의 매수가 다예요. 수신이라든가 사모펀드가 특별히 움직이는 모습들 안 보이고요. 그나마도 연기금 쪽은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면 역시나 좋지는 않아요. 지수 자체는 0.8%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초반 수급 그렇게 강한 외국인의 매도는 아닌데요. 150억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섹터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아요. 디지털, 기계, 장비, IT, 부품, 화학 이런 쪽들에서 한 3, 40억 정도의 소량 매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코스닥은 특징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도 초반에는 좀 거센 편이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런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상위 종목 좀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0.3% 보합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봉이 나온다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시가 대비해서 음봉 살짝 나오는데 밑꼬리도 살짝 달려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보다 약합니다. 0.5% 지금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배터리 쪽에 LG에너지솔루션 약세 흐름 보여주네요. 2%의 하락세, 일중 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의 하락, 역시나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빠졌다가 밑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조금 반등해주면서 1.5%까지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0.5%가량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하고 기아는 오늘 그나마 지수를 좀 따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현대차가 보아 기아가 0.3%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기술주 관점에 이런 좀 반등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들어있는 네이버 2.4% 일종 고가 흐름이고요. 카카오도 2%대의 강세 흐름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KD금융까지 전부 다 0.5% 내외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완성차와는 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0.7%의 오히려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121선에 지금 걸쳐서 공방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꺾였던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과연 12월 14일에도 정말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CPI가 하락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했다.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더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연준의 피벗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위험 자산 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위험 자산에서 지금은 안전 자산으로 가 있죠. 자산들이요. 그 자산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연준의 피벗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신규 유동성 측면이지 대피해 있는 자산이 들어오는 건 이런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 흐름 이런 쪽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가의 흐름으로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G생활건강 오늘 굉장히 세네요. 5.4%까지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5%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체질적으로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빠지고 있는 중국의 실적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나갈 것이냐 이것 사이에서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는 최근에 기관 쪽에서 수익률 게임인지 아니면 계속 사서 올리려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연초가 조금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화장품주 쪽으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의 완화 부분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굉장히 많이 빠져요. 지금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소폭의 반등 주었었는데 거의 무의미한 반등이 돼버렸네요. 역시나 게임주 아직까지는 고성장주로 인정한다라는 분위기가 되더라도 이쪽까지 유동성이 크게 들어올 만한 시장 환경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하락세 보여주네요. 일단 이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을 때 가장 중국에서의 최대 수혜주, 애플 관련주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는 연동이 바로바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또 하나의 수혜주죠. FNF. MLB라는 브랜드가 단일 브랜드로, 국내 단일 브랜드 중에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면서 중국에서도 매장 수가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백지 시위로 인해서 이런 완화 부분들이 더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브랜드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과 함께 약세 3.7% 약세고요. SD 바이오센서 진단키트 업체죠. 이쪽이 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100위권에서 호텔신라가 마지막에 4.5% 상승으로 여전히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쪽 잠깐 보면요. 카카오 게임즈는 반대로 또 강세예요. 카카오 그룹주와 묶였어요. 게임주는 약세인데 3% 상승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4%, 알테오젠도 4.5%의 상승. 파라다이스는 추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수급이 최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4%에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고요. 케어젠,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5% 그리고 RFHIC 대표적인 5G 관련주인데 5G 관련주들의 흐름 정말로 미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유럽 이런 쪽들에서 구축이 될런지 그리고 삼성과의 수주 상황, 벤더들의 현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의 움직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수급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한 주간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매수 강도를 살펴본다면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에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모멘텀,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되는 XR, 로봇 이런 쪽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먼저 살펴볼 쪽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특징적으로 좀 크게 섹터의 어떤 그 변화가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캐펙스 관련주들이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자리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주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일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짚고는 무조건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몇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담 글로벌인데요. 지난 4거래일 연속 기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인 징동닷컴과 티모를 통해서 화장품이나 건기식, 유아용 용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서의 어떤 채널 확장과 이로 인한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오던 중국이 최근 시위 확산과 셧다운 3년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에 내년도는 중국의 리오프닝 이것이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간 이커머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중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국내의 어떤 유망 기업들과 또 어떤 그 중국의 이커머스를 이어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지금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FNF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락다운 했을 때에도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워낙 MLB 모자를 중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리오프닝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제 영업이익이 FNF 7,200억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총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과거에 커 20배를 받아오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면서 주가는 계단식 상승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화장품 쪽이 구조적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승의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FNF가 가장 실적이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예, 세 번째로는 아모레-G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산업, 화장품 섹터들이 더욱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기조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이 좀 빠르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모레-G를 좀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부분은 중국 1위 면세점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명확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로드샵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리오프닝에는 수혜주라고 꼽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MSCI 편출로 인해서 이번에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거셌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앞으로도 좀 눌려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것은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있던 32,800원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 가격대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강한 또 저항으로 여전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2,800원 기점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덴티움입니다. 이 회사는 매출 30%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VBP 시행이 내년 1월 초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뭐 VBP 우려 반영하면서 이미 주가 조정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주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위주로 시작을 먼저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이게 법적인 어떤 목적이 시행의 목적이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모두 LHT 하락 우려보다 제가 볼 때는 Q의 성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섹터 중에서 제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XR 관련주 중에서도 좀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고요. 뭐 다른 종목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확장되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요 종목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자동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카메라나 TOF의 카메라 기능 고도화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무가가 3D 센싱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사 장비 쪽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CES의 어떤 테마, 그다음에 XR의 테마의 확장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애플이나 메타, 삼성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까지 내년도는 XR 기기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 XR의 모멘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수요 증가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또 커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고객 사용으로 AR 글라스에 TOF 모듈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고객사의 스마트폰향으로의 어떤 채택 확대, 그다음에 북미 고객사의 카메라 스펙 개선으로 인해서 신규 장비를 또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동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에서 수주 잔고 체크해보면은 1,000억 원 육박하는 잔고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에 매출 인식이 일부 최소한 된다라고 봐도 매출액은 800원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 쪽으로는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XR 디바이스 쪽으로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상현실 향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험이 있는 스코넥이기 때문에 메타 테마나 또 아바타의 개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인 것 같고요. 스코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어떤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관 수급이 붙으면 1,000억 원을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성장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XR의 어떤 테마의 한 축으로 또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의료기기 쪽에서 한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기기 쪽도 지금 섹터,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오르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모드라는 종목이 이번 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냈고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냈어요. 침체 우리는 없다라고 냈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조금 수급에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원택 같은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매출액 800억, 내년 매출액 1,000억 원 초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1,000억 초반 매출의 영업이익 4%, 영업마진 상당히 높기 때문에 40% 이상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연간 영업이익 500억 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10배만 줘도 시총 5천억 정도는 목표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분 비중 확대가 또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30%대에서 마진이 50%대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인 포인트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